제가 뵙자고 게 좀 진솔하고도 그리고 정말 의원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입장에서 아주 고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그걸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 이 얘기를 내가 왜 들었을까? 왜냐면 이 얘기를 들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됐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솔직히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일반인들이라도 생각하기 이렇게 하는 행동 패턴. 전화 받으세요? 그냥 행동 패턴,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바로 돌려주든지, 아니 그렇지 그걸 갖다가 또 뭐 그러니까 뭐 사무국장한테 맡겨가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처리하고 예를 들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믿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아닌 이상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갖다가 김경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공관위원으로서 이 공관위 전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나가서 전체가 지금 막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김경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김경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이 문제에 제가 저는 더 이상 여기 관여를 갖다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더군다나 이게 정말 우리 강선우 위원님 정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위원님께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자,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 둘이 저한테 얘기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무국장한테 이 문제를 안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여기 깊이 개입돼 있고,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강 의원님의 그러니까 합격력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강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관여 못합니다. 이 문제 궁금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제게 이걸 갖다가 상담을 갖다가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되게 그때 당시 그 얘기를 정말 안 들었으면 오히려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어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제 밤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저도요. 근데 그 얘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그걸 갖다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이 일. 정말 커집니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정말 잘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이렇게 봉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처리하셔야 돼요. 잘 처리. 진짜 잘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떡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각오로 만약에 그렇다면 죽을 각오로 어저께 이제 우리가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몰랐다면 모를까? 이게 컷오프를 갖다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그 얘기는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강 의원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어리러는데도 손발이 움직이기 쉽지 않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하는 행동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뭐 상의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서 저를 믿고 상의해 주신 것까지는 그거 한데 어쩌다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그리고 그걸 들어버렸으니 저좀 살려주세요. 예. 이거 정말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소개를 받아서라도 누구한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소개받지 말고요. 주위한테 있는 사람 소개받지 말고요. 정말 그냥 어디 찾아가세요. 로펌이라도 찾아가가지고요. 시간 이렇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로펌 좋은데 찾아가셔가지고 돈 내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이게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히 죄송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주위에 가까운 사람한테 해서 그 가까운 사람이 같이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정말 못 도와주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이런 일은 법률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잡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드라이하게 잡의 입장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상담을 해줄 수 있거든요. 솔직히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고민스럽고 너무 죄송해요. 이게 맨 처음에는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안 들은 것으로 하고 관계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어제 저녁을 지나면서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항상 제가 제 인생관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힘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드리기가 힘들겠지만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그 생각한 게 맨 처음에는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네, 이건 그리고 전 이 문제에서 손 떼겠습니다. 관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아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하고 그리고 진짜 강 의원을 위하고 주위 모두를 위하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공관위원인 김병기가 아닌 이상은 나한테 일반적인 상담을 하신 게 아니고 근데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상담을 하신 거죠. 하셨는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냥 제가 공간이 간사한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경에 대해서는 내가 이거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아닌 이상은 김경에 대해서는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닌 이상은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나중에 가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강 의원님도 정말 피해가 최소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 의원님도 살고 저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제일 떳떳하게 양심적으로 행동했다고 어디다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도 살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그 원칙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벗어난다면 전부 다 죽을 거예요. 민주당, 저도 평생 쌓아왔던 저 명예, 우리 강 의원님도 평생 쌓아왔던 명예 이런 게 아마 다 그거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분들 물론 믿겠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상의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이거 당사자잖아요. 그때 이제 남경은 그게 딱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딱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다 전달이 되고 김경 나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김병기 의원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봐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여쭤봐라.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게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생각도 지금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그분들이 시샘말로 그럴 리는 없을 수도 있지만 시샘말로 짜고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상의해봐라가 아니라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거 저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은 아니겠지만 왜 그분이 저를 갖다가 콕 찍어가지고 상의해보라고 그랬을까요? 간사니까 단순히 그럴 수 있겠네요. 하여튼 이거 돈 돌려주시고요. 됐든 안 됐든 돈 돌려주시고 제가 만약에 그걸 하시면 정말 강 의원님 위해서 강 의원님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돈 돌려주시고 되든 안 되든 알았다 내가 처벌 받겠다 돈 지금 돌려줄 테니까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그냥 이거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어차피 당신 기자회견 할 거 아니냐 돈 돌려줬다고 기자회견 할 거냐 해라 하든지 말든지 일단 돈부터 돌려주고 이거 좀 보자. 당신을 통과시키든 안 통과시키든 그래가지고 이 건이 되겠지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그러니까 통과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금 돈부터 돌려주세요. 돈부터. 제가 정말 우리 강선 의원님께 이렇게 고언을 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이 죄를 받겠다. 그래, 이 죄를 받겠다고 생각하실 때 훨씬 이 일이 해결되기 쉬워질 겁니다. 아니면 이 일이 해결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거만 여기만 넘어가면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근데 의원님께서도 살아온 과거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단언컨대 그렇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건 모르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좀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그 의원님이 정말로 하려면 저는 이 돈부터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받으면 진짜 무슨 불태우든지 그런 얘기는 뭐 필요 없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받는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그래서 지금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지금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그분한테도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처벌받겠다. 그럼 너도 잘못한 거 처벌받아라.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이걸 하는 걸로 해결의 시발점을 찾겠다 내가. 일단 이 돈부터 돌려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그런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의원님 이렇게 몇 년간 보면 정말 의원님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런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뭐 사람들이 쉽게 쓴 말로 필사직생이란 말을 쓰는데 의원님이야말로 지금 그 각오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됐었지. 지금이라도 내가 돌아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고요.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런 얘기까지도 아마 다 공유가 된다면 정말로 그거는 의원님께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일 겁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해결하거나 지금 의원님 자체도 해결하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는 이미 지났을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의원님이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가 될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힘든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빚이 없다면 우리 제가 지역에 갔더니 정말 지역에서 조심해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두 훌륭한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이 어떤 그 훌륭한 분들에 대한 지금 그거에 이 문제를 대입하지 마셔라. 이 문제는 정말로 정말로 저도 믿지 마시라. 저도 믿지 마셔라. 그리고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셔라. 누구도.
아니면 그에 준하는 법적인 또는 법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같은 걸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적어도 주변에 있는 정치인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두를 위하는 걸 겁니다. 김경 그분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정말 누구도 믿지 말고, 그러니까 전혀 믿음의 관계가 아닌 사람을 찾아가시라니까. 돈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을 갖다서 찾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진심으로 고언드리는 겁니다. 정말 제가 그 돈에 대한 얘기만 안 들었어도 이 문제를 갖다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렇게 해결했다면 저는 편했겠지만 의원님은 그게 양심을 저버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건방진 얘기 같습니다만 그게 우리 인간사에서는 그게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종교인인데요. 주님의 법정은 못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근데 결심을 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김병기한테 들어봤더니 하지 말래. 김병기한테 들었더니 하래. 이게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누구라 그래. 누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모두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알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지금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1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사 시작했죠? 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이 됐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MBC 보도로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이 문제를 논의한 녹취가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돈을 건넨 김경시 의원은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됐습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고발이 됐고요. 김병기 의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이 됐습니다. 변호사님도 아마 이 김병기 의원, 강선우 의원 녹취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거든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주십니까? 일반적으로 네. 이제 나와 상대방의 이제 대화를 녹취하는 그러한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격형 아니면 방어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공격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특정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마련하고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라든지 어떠한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것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 내가 공관위에 어쨌든 소속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어 차원에서 본인이 증거를 남겨놓고 가지고 있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공개됐다라든지 그런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인도 어쨌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에게도 사실 위험이 될 수 있고 같이 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질 수 있잖아요. 알면서도 봐준 것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왜 나에게 알렸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없다. 굉장히 그런 말을 이제 하는 걸 보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방어 차원에서 어떠한,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내놓기 위한 그러한 차원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했을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문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의문점이 좀 있어요. 그 당시에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여서 컷오프 대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돈을 건넸다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그 다음날 단수 공천이 돼요. 의문점이 많은데 법적으로 보실 때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떠한 금품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수수를 하게 되면 늘 나오는 이제 의혹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뇌물,
그다음에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사안 모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부정한 자금을 정치인이 수령을 했을 때에는 일단은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그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뇌물죄의 경우에는 1억 원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가 될 수가 있는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공관위에 소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천 관련해서 지금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으로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방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역시도 청탁의 대가로 보여질 수 있는 그 정황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공천을 대가로 받은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추후에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받아서 보관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의 기수가 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모든 그 구성 요건에 충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보관만 해도 문제가 됩니까? 일단 예. 받았다라는 일단 의미이기 받은 때문에 것만으로도, 예. 물론 보관을 본인이 이제 받은 것이 아니라 뭐 직원이나 보좌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내가 전혀 그 사실에 모르고 있고 안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한다면 과거 판례에 의해서 그래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일 동안 보관을 하고 어떻게 하지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인지를 하고 어쨌든 수령을 한 것 자체로 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돌려줬다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판례 시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돌려졌기 때문에 없던 일 내지는 미수가 아니라 사실은 받은 그 순간 인지를 하는 순간부터 기수가 된다라는 시각 때문에 사실 방어하기가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당과 당원들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렸다며 당을 떠나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떠한 돈도 받은 적 없다. 돈 반환까지 확인했다며 1억 원 수수 의혹을 적극 부인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거듭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수사에 야당이 특검까지 주장하며 민주당 공천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까지 번지자 탈당을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 모두가 거의 뭐 멘붕에 빠져 있는 뭐 이런 그런 상황 정도 문제였어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당 전체가 시스템에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런 가운데 전직 동작구 의원들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몇 개월 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24년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에 제출됐던 한 전직 동작구 의원의 탄원서에 따르면 2020년 해당 구의원의 부인은 김병기 의원 집에 방문해 김 의원의 부인인 이 씨에게 설 선물과 함께 500만 원을 줬는데 이 씨가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후에도 1,000만 원을 건넸지만 이 씨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사양했습니다. 또 다른 구의원 역시 탄원서에 이 씨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요청받아 2천만 원을 직접 전달했지만 추후 돌려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 측은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탄원서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지난달 25일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을 비공개로 지시한 가운데 강 의원의 탈당에 대해선 오늘 밤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금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윤리감찰단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강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관위 회의에 참석해 김경 시의원에게 공천을 줘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경 시의원의 공천이 확정된 날 열린 회의로 자신은 공천 논의에서 배제됐었다던 강 의원의 해명과는 다른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민주당은 강 의원의 탈당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가장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하는 것 근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선 반드시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공천 잡음 없는 가장 민주적인 경선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 후보로 내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엄정한 수사와 의원직 제명 조치를 요구하면서 특검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솜방망이 징계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강선우, 김병기 의원을 포함한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십시오.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진성준 의원도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면 진상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아 복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검토 과정에서 이 전직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아침 7시부터 무소속 강선우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 씨를 조사 중입니다. 남 씨는 당초 강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피고발인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검토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남 씨는 강 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을 지내던 지난 2022년 4월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한 김경 후보에게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과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졌습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앞서 강 의원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시 의원은 단수공천대 강서구 서울시 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경찰은 남 씨를 상대로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지 강 의원의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는 공천 헌금 수수와 관련한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고발 이튿날 미국으로 출국해 도피 의혹이 제기된 김경시 의원은 귀국 즉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귀국 일정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에는 이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머무르고 있죠. 자,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다던 김 의원이 앞서 보신 미국 라스베가스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금품수수 관련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작년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계획한 개인 일정이라면서도 무슨 일정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김 시 의원은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한 대기업 간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에 건 출입증에는 영문 이름과 함께 서울시 소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는 김 시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CES에서 서울관을 운영 중인 서울경제진흥원은 참여기관이 건넨 명단으로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빼고 18개 기관인데 그중에 한 참여기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기관인 거죠? 서울관광재단이요. 서울관광재단은 김 시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피감 기관입니다. 재단 측은 김 시의원 요청으로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라스베이거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한 유명 한식당에서 함께 간 측근, 가족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김 시의원이 촬영된 사진을 입수해 해당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측근, 가족 등과 함께 사실상 외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시의원은 MBC 취재진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일부터 CES에 참석했다면서 5일까지는 한국에서 어린 조카들과 오래전 계획한 겨울방학 여행을 함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출국했다는 기존 해명에 대해선 미국 거주 중인 아들 내외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장에서 목격됐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김경 시의원은 해명이나 사과는커녕 조사를 받으란 경찰 요구도 무시한 채 가족과 함께 사실상 외유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원금 1억 원을 준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금품수수 관련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작년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계획한 개인 일정이라면서도 무슨 일정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도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김 시 의원이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6일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BC가 확보한 사진을 보면 김 시 의원은 흰색 모자와 검정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엄지손가락을 올린 채 한 대기업 간부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목에 건 출입증에는 영문 이름과 함께 서울시 소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MBC는 김 시 의원이 서울시 산하기관을 통해 CES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CES에서 서울관을 운영 중인 서울경제진흥원은 참여기관이 건넨 명단으로 등록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빼고 18개 기관인데 그중에 한 참여기관에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어느 기관인 거죠? 서울관광재단이요. 서울관광재단은 김 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피감 기관입니다. 재단 측은 김 시 의원 요청으로 연결만 시켜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시 의원은 라스베이거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한 유명 한식당에서 함께 간 측근, 가족과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당시 김 시 의원이 촬영된 사진을 입수해 해당 식당 내부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측근, 가족 등과 함께 사실상 외유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시 의원은 MBC 취재진에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6일부터 CES에 참석했다면서 5일까지는 한국에서 어린 조카들과 오래전 계획한 겨울방학 여행을 함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녀를 만나러 출국했다는 기존 해명에 대해선 미국 거주 중인 아들 내외는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과 강연회 전 사무국장 그리고 김경 서울시 의원의 자택 등에 대해 조금 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사무국장을 통해 김경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의혹이 제기된 뒤 돌연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이 일었던 김경 시의원도 조금 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다현 기자, 김경 시의원이 공항에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김경시 의원은 조금 전 7시 20분쯤 이곳 인천공항 입국장에 검은 모자를 쓰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시 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밝히고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돌려받은 1억 원은 공천 대가로 준 거 맞나요? 네, 김 시 의원의 귀국은 11일 만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미국으로 떠나면서 도피 의혹을 자초했는데요. 당초 내일 새벽 비행기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 들어온 겁니다. 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임의 동행 형식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당초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했던 입장을 뒤바꿔 강선우 의원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겁니다. 다만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상태라 경찰은 우선 엇갈린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할 걸로 보입니다. 또 돈의 행방과는 별개로 김 시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을 받은 만큼 돈이 오간 경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어요.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 5시 반부터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진 남모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서 김 시 의원의 도피성 출국은 물론 증거 인멸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선 만큼 김경시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억 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터지자 미국으로 떠난 김경 서울시 의원이 귀국 직후 3시간 반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김경시 의원뿐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강선우 의원의 자택 등도 뒤늦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의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첫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젯밤 시작된 조사는 새벽까지 3시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점 설명하셨습니까? 강선우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 건넨 게 맞으세요? 경찰은 김 시 의원이 당시 금품을 전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강 의원의 주장대로 금품을 돌려받은 게 맞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는 김 시 의원이 귀국한 지 4시간 만에 시작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고발된 뒤 미국으로 떠나 도피 의혹을 자초했던 김 시 의원은 11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경찰 수사 중인 걸 알면서도 왜 출국하셨어요? 미국 계실 때 하고 오래전에 약속을 한 거여가지고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돌아온 건데 공항에 미리 나와 있던 경찰이 김 시 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갔습니다. 김 시 의원은 미국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의 전 보좌진이 경찰에서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찰은 엇갈린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국 직후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 의원,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진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일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시 의원의 도피성 출국은 물론 증거인멸 기회를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김 시 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소환해 남은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